전자는 왜 파동처럼 보이는가, 전자는 왜 파동처럼 보이는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물리학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전자에게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부여하는 이중적 설명은 세계가 본질적으로 모순적이라는 인상을 남깁니다. 그러나 이 모순은 전자의 성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점점 드러냅니다. 전자에게 파동성을 부여한 것은 전자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측이라는 행위, 더 정확히 말하면 관측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인간의 인식 구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결과가 드러난 이후의 상태만을 실제로 인정합니다. 그 이전의 상태는 설명을 위한 가설로만 취급합니다. 이종 슬릿 실험은 이 태도를 정면으로 흔듭니다. 전자 하나를 두 개의 슬릿이 있는 장치로 보냅니다. 전자들은 마치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간섭 무늬를 남깁니다. 그러나 전자를 하나씩 보내도 결과는 집단처럼 나타납니다. 이 현상을 두고 우리는 말합니다. 전자가 파동처럼 퍼져나갔다고 설명합니다. 전자가 동시에 두 경로를 지났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이동이라는 오래된 개념에 의존합니다. 실제로 전자는 어디에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전자는 슬릿을 통과하는 경로를 남기지 않습니다. 전자는 공간을 가로질러 분산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순간 우주 스크린에는 여러 픽셀이 동시에 활성화될 뿐입니다. 슬릿을 기준으로 가능한 위치들의 픽셀이 정보 상태로 켜집니다. 이 활성화는 연속적인 이동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 가능한 상태들의 중첩입니다. 관측 이전의 전자는 하나의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의 궤도도 아니며 하나의 입자도 아닙니다. 관측 이전의 전자는 정보 패턴입니다. 이 정보 패턴은 확률이라는 언어로 기술됩니다. 그러나 이 확률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가능성과 조건이 중첩된 구조입니다. 우주 스크린 위에서 어떤 픽셀이 켜질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도와 같습니다.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 패턴은 하나의 픽셀 집합으로 고정됩니다. 여러 가능성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그 선택은 임의가 아니라 관측 조건과 상호작용의 결과입니다. 이 고정된 결과를 우리는 입자라고 부릅니다. 입자는 관측 이전부터 존재하던 단단한 실체가 아닙니다. 입자는 관측이라는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과입니다. 입자는 원인이 아니며 관측이 원인이고 입자는 결과입니다. 세계는 이미 완성된 상태로 놓여있지 않습니다. 세계는 관측과 상호작용을 통해 끊임없이 구체화됩니다. 파동이라는 표현은 이 구체화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언어입니다. 그러나 파동은 실체가 아닙니다. 파동은 정보가 아직 고정되지 않았다는 표시이며 입자는 정보가 고정되었음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이때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두 국면이며 고정 이전과 고정 이후의 차이이고 기본 단위는 입자가 아니라 정보의 고정 사건입니다. 이 구조는 인간의 인식에서도 반복됩니다. 생각은 떠오르기 전까지 명확한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름 붙여지기 전까지 흐릿한 에너지 상태로 머뭅니다. 그러나 인식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의 감정이 됩니다. 호흡 또한 이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들이쉼 이전의 상태는 가능성이고 숨이 들어올 준비가 된 에너지 패턴입니다. 들이쉼 순간 하나의 상태가 고정됩니다. 내쉼 순간 그 상태는 풀리고 다음 가능성이 열립니다. 에너지 호흡은 이 고정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다루는 방법입니다. 호흡을 느리게 하면 고정은 더 섬세해집니다. 고정이 섬세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을 인식할수록 선택은 자유로워집니다. 전자에게서 관측된 파동성은 인간에게서도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우리는 관측 이전에 자신을 파동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의 입자로 고정됩니다. 이제 우리는 전자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신비한 이중적 존재가 아니고 전자는 우주 스크린 위에서 정보가 고정되는 방식을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교사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움직임은 환상이고 파동은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존재란 관측이라는 숨결 속에서 하나의 상태로 깜빡이며 드러난다고, 그리고 그 깜빡임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의 픽셀로 고정된다고 말합니다. 양자 얽힘이 거리라고 보는 환상도 입자가 얽혀 있을 때 우리는 언제나 거리를 먼저 계산합니다. 몇 미터인지, 몇 킬로미터인지, 혹은 몇 광년인지 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동시에 반응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수십 년 동안 물리학의 가장 깊은 의문 중 하나로 남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양자역학의 수학적 예측은 정확하지만 우리의 직관은 끝내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전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공간이 절대적이며 거리는 실제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픽셀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얽힌 두 입자는 애초에 서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 개의 개별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정보, 구조가 서로 다른 위치에 표현된 상태입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어떤 보이지 않는 신호를 주고받는 현상이 아닙니다. 빛보다 빠른 통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며 전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갱신의 문제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의 익숙한 비유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TV 화면입니다. TV 화면의 좌측 픽셀과 우측 픽셀은 서로 수십 센티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장면이 전환되는 순간 좌우의 픽셀은 동시에 색을 바꿉니다. 어느 픽셀이 다른 픽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같은 프레임, 같은 데이터 구조에 속해 있을 뿐입니다. 픽셀들은 서로를 향해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위 구조로부터 동시에 갱신됩니다. 이때 픽셀 사이의 거리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아니라 같은 프레임에 속해 있는가입니다. 양자 얽힘도 이와 같습니다. 얽힌 입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양자 상태라는 하나의 정보 프레임에 속해 있으며 측정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그 프레임 전체가 동시에 결정됩니다. 그래서 한 입자의 스핀이 측정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스핀도 즉시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신호는 오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상태가 한 번에 드러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빛의 속도를 떠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공간 안에서 무언가가 이동할 때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에서는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없기에 속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과 충돌하지 않으며 자연의 법칙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연이 아니라 우리의 공간 감각입니다. 우리는 세계를 점과 점이 떨어져 있는 구조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연결을 설명하려면 언제나 다리와 경로와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양자 세계는 그보다 더 깊은 층위에서 작동합니다. 그곳에서 실제는 객체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분리는 본질이 아니라 표현이며 거리는 실체가 아니라 해석의 결과입니다. 이 통찰은 단순히 물리학의 해석을 바꾸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재구성합니다. 우리가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 몸과 마음, 나와 타인, 인간과 우주 사이의 거리 역시 어쩌면 같은 환상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호흡으로 느껴보면 우리는 이 구조를 몸으로 먼저 이해합니다. 들이마심에서 에너지는 모이고, 머무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며, 내쉼에서 에너지는 확장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선형적인 이동이 아니라 상태의 전환과 동시적 재배열입니다. 호흡은 어디론가 에너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호흡은 단지 이미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을 다른 위상으로 갱신할 뿐입니다. 이때 몸의 각 부분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기보다 같은 리듬 안에서 동시에 반응합니다. 양자 얽힘은 우주의 호흡과 닮아 있습니다. 측정이라는 사건은 들숨과 같고 상태의 결정은 머무름과 같으며 그 결과가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날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창 안에서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그렇게 멀리 떨어진 둘이 동시에 반응하는가라고 묻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다고.
우리가 거리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의 프레임을 잘라서 본 결과였다고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계는 본래 연결되어 있으며 분리는 해석의 산물이고 통신은 우주의 기본 언어라고, 그리고 그 언어는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호흡 속에서, 우리 몸의 에너지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습니다.